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브리핑을 해야 되겠죠.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 앞으로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슈를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나오는 거는 접니다. 자, 에로코 있죠. 일단은 지금 중장기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매매 복잡하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하더라도 내가 연구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단기적인 투자를 못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리스크를 좀 축소를 하고 싶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안전한 종목을 한두 개는 꼭 갖고 있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잡아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김지혜 전문가와 오치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스윙주 또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섹터가 아닌 단기적인 섹터로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을 연구하고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3명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그런 교육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제가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좀 짧고 진짜 간단하게 좀 굵직하게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인내심이 필요한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급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식 보유 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다고 해도 개인은 사죠. 원래 삼성전자 그랬어요. 동학개미 운동식으로 외인과 기관들이 시장이 안 좋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부터도 계속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사자 이렇게 하면서 달라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방어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금융투자에서는 계속적으로 담고 있어요. 금융투자에서는 계속적으로 담고 있고, 은행에서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자예요. 이건 지금 현재 어제자 거를 좀 캡처해서 지금 올려놓은 건데, 요거 같아서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예. 지금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뭘 판단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시장이 안 좋구나. 반도체 업황이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삼성전자를 그냥 믿기 때문에 이 기업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인이 사자진 패턴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이 밑에서부터 삼성전자는 그냥 원래 8만전자 위에 있었을 때도 8만전자에서부터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됐고, 외인이 던지면 개인이 사자예요. 삼성전자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확 들어왔죠. 오늘자에도 큰 폭으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거 최근 그 들어온 거를 한번 이따가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력도가 높은 매수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전자라고 해볼죠. 자, 8만전자라고 하는데 이제 7만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자, 이 8만전자 요 선 있죠? 요 라인을 뚫고 내려오는 요 부분, 그리고 뭐 여기도 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랬을 때 누가 매수를 했었냐면요, 내부자들이에요. 내부자. 삼성 안에 있는 뭐 임원들이 되겠죠. 그 임원들이 샀습니다. 7만전자로 떨어지면 내부자들이 막 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우리가 샀을 때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목표 주가 리레이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10만전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또 이슈가 좀 기다리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좀 크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매수가예요. 지금
오늘은 77,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더 내려와가지고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제가 오늘 교육 방송을 하고 10시 반, 11시 다 돼가지고 제가 오늘 교육을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빠르게 전달을 해드려야 내일장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갖고 왔고요. 자, 다음 삼성전자 반도체와 OLED 관련돼서 요거는 진짜 빠르게 넘어갈게요. D램 산업은 연말로 가면서 점차 강세를 띨 전망이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D램의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기에 피해를 좀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IT, TV, OLED 침투율 관련돼서 침투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침투율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점유율이 증가됐다라는 거고, 원래는 예상하지 않았던 그 점유율이 10%대였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뛰어든 거죠. TV나 OLED 시장, 그런 TV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자리 잡히면서 이 점유율 시장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모니터에 이런 부분들 침투율이 증가했다라는 거고, OLED 시장의 새로운 성장 국면과 함께 소재 업체들은 리레이팅 되고 있다,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기술 경쟁을 기반으로 신규 장비 공급 확대한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가전업체에다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높은 실적에도 안 오르는 주가, 너무도 답답하시죠. 8만전자에서부터 도대체 언제 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높은 실적에도 왜 오르지 않을지, 일단은 실적을 먼저 볼게요. 자, 왜 실적에도 오르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상장 주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몇 배 되더라? 제가 알기로는 몇 배였죠? 7배? 아무튼 굉장히 주식수가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시간 나면 확인해 드릴 건데, 아무튼 상장 주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5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한 2만 주, 3만 주 이렇게 사면은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만 주, 3만 주로는 택도 없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주식수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주식수, 보유 주식수가 많다 보면은 그만큼 거래량이 천천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품절주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품절주 같은 거는 주식 보유 수량이 좀 적은 애들 있죠. 이런 적은 애들이 투자가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갑니다. 예, 그런 장세도 있어요. 품절주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도 있습니다. 그런 장세가 별로 좋은 장세는 아니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시가총액 472조 2천억 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오르지 않냐면, 일단 첫 번째, 비전 있는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전략과 비전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솔직히 일명 잘 나가는 회사들이 그리고 있는 빅피처가 삼성전자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반도체나 미래 먹거리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자, 우리가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하는데, 이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신규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들 지금 기술력으로 되겠어?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들도 투자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런 투자 가치에 대한 매력도 좀 그런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피처를 그리는 회사들을 많이 보면은 투자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물론 그런 쪽 반도체로 파운드리 회사 그런 공장 생산 라인을 더 구축하고 이런 것도 반드시 들어가겠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발전 계획이 있는 그런 걸로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에만 너무 밀어붙여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렇게 투자해도 TSMC는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는 삼성전자 재무제표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하실 거는 2018년도보다 2020년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상승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18년도에는 굉장히 업황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2020년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 10만 전자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할 때 삼성전자 같은 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에 가깝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당 배당금이 2,994원이 나왔죠. 배당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는 신뢰도가 향상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과 주주 간의 그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배당이 줄어들고 시가 배당률이 떨어진다라고 했다는 것은 주주들이 실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는 좀 약간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시가 배당률은 지금 현재 3.7%로 다소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은 77.9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PPT를 끊고요. 제가 삼성전자 지금 현재 수급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자, 삼성전자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큰 폭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큰 폭으로 매도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기점으로. 근데 위쪽을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자 8월 11일장이었는데요. 8월 11일장에서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으로 나와줬지만 갑자기 어제장에서 갑자기 큰 폭으로 매수세가 확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자에는 더 들어왔습니다. 이거 낮아졌으니까 더 사야지 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물량을 정리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연기금이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금 계속 담고 금융투자가 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강하게 반등하고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하나 잡자면요. SK하이닉스가 있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현재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6,000원, 87,000원쯤 또 아니면 뭐 9만원쯤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씩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반등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77,000원 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76,000원대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그때 바로 매수해가지고 낮은 저가에서 빠르게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 구간에 수익을 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77,000원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가격입니다. 만약에 86,000원, 9만원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강하게 반등해서 8만원대로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이때를 좀 공략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평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올라와서 평단가 낮추려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영향력이 좀 강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구간이 크면 클수록 평단가 낮춰지는 게 확 줄어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7,000원대 지금 현재 주가에서부터
조금씩 매수량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크게 무너지는 것도 흔치 않아요. 이런 기회를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르르륵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이랬을 때는 SK 하이닉스도 지금 조금씩 담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0만 원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담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3만 원대, 14만 원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사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위에 고층에 있다라고 해서 뭐 낮은 층에서 구할 수 있는 거를 절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NC소프트가 있어요. NC소프트는 지금 현재 위에 지금 104만 8천 원 이렇게 나왔죠. 104만 8천 원 이렇게 100만 원대 단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내려왔죠. 근데 제가 전에도 NC소프트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7만 원대와 8만 원대 사이의 가격은 굉장히 매력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 출시 날에 맞춰 가지고 좀 좋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승 그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LG생활건강 보도록 할게요. 자, LG생활건강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빠지고 있죠. 14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170만 원대 하던 게 14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매력도가 높은 상태예요. 이거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 회복도 빨리게 될 거고요. 지금 솔직히 LG생활건강이 빠져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중국의 그런 불매운동 비슷한 정치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LG생활건강이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관련돼서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차피 LG생활건강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고 탄탄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 구간만 잘 공략을 해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SK케미칼 관련돼서 투자를 했어요. SK케미칼 뭐 사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 방송을 할 때 좀 제가 투자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도 있죠. SK케미칼은 저희 부모님이 지금 매수를 했었어요. 왜 매수를 했었냐면 SK케미칼은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발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대형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깔릴까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반등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 애들 위주로 이렇게 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적장세라고 말씀드렸죠. 8월이 끝나고 9월 달까지 9월 초까지는 실적장세가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애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생활건강이나 코스피에서 대형 기업들이 계속 맥을 못 치고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시장에 영향을 받고 떨어지는 애들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로 실적이 개선되고 상상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코엘 패션 오늘 매수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일단은 코엘 패션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코엘 패션은 지금 택배사 로젠 택배 있죠. 로젠 택배를 이 물류 사업을 지금 로젠 택배를 인수하면서
지금 의류 브랜드 사업이 물류 시장을 꽉 장악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물류 시장 로젠테페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시장을 꽉 잡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매출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500원 선쯤에서 매수가를 드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육 중에 제가 아직은 지금 흐름 상태가 좋지 않으니 지금 매수를 좀 시기를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물어보신 분들은 제가 매수가 드렸어요. 그래서 7,5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아무래도 7,600원쯤일 거예요. 7,600원쯤 매수하셔가지고 10몇 프로 수익 보고 나오신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시장 분위기들을 좀 봤을 때는 코엘 패션, 명품 의류 브랜드 시장에서는 코엘 패션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은 코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웨이. 우리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코웨이가 뭐 하는 기업인지 다들 아시죠? 정수기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맞습니다. 코웨이에서 정수기를 렌탈을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나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을 렌탈을 하고 있어요. 이 렌탈 관련된 사업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지향적인 게 렌탈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장비를 몇 개월을 써야 될지 또는 내가 1년 쓰고 그만둬야 될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렌탈 장비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죠. 내가 만약에 1년만 쓰고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전세 들어갔는데 1년만 쓰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나요? 그러면은 렌탈 회사에서 1년짜리 계약서로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렌트카 회사로 인해서 지금 뭐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인프라를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코웨이나 이런 애들이 좀 큰 기업들이 렌트카 회사도 인수해가지고 차량도 렌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또 갈 거고, 내가 잠깐 중간중간에 뭐 방을 한 2, 3개월짜리 방을 써야 될 수도 있죠. 2, 3개월짜리 방을 써야 돼요. 근데 뭐 오피스텔이나 약간 뭐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그럼 뭐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렌탈로 인해서 방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 방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는 모든 제품을 렌탈 그 회사 제품으로 꽉 채워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저는 사업 투자를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이 코웨이의 CF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시장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과시를 하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앨범 내는 족족 빌보드 차트 순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뭐 아미 팬들이 뭐 방탄소년단이 착용하고 나온 액세서리 뭐 갑자기 느닷없이 완판이 되고, 또는 앨범 뭐 이런 거 낸다, 재킷 있다고, 앨범 재킷 있다 그러면은 그거 막 사재기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그런 입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코웨이가 방탄소년단을 CF 모델로 발탁을 하면서 이 코웨이가 나오는 그 렌탈 판매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아요. 렌탈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매출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뭐 베트남 뭐 등등등등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로 해외 시장을 좀 공략을 해놨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코웨이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해 년마다, 해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코웨이의 해외 시장 그런 매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내 시장도 언제든지 장악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단점이 있어요. 코웨이는 예전에 뭐 90년대 뭐 이렇게 되면 뭐 그 다단계라고 하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인식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코웨이 하면은 그런 쪽으로 인식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AS 서비스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코웨이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차트적으로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5월에 한번 추천을 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세를 한번 봤고요.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코웨이로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은 없어요. 한번 반짝 상승하면 워낙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던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반짝 뭐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부분 청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웨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길게 스윙으로 좀 추세를 좀 사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웨이는 지금 현재 가격이 76,100원대인데 뭐 만약에 76,000원대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매수를 해서 쌓아 올라가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를 좀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이 그 교육을 한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나는 이것을 좀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